안녕하세요, 곰사탕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4종이 출시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모델을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니, 일반, 프로, 프로맥스 어떤 제품 선택해야 될지 진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선 미니랑 프로 모델을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프로 맥스는 KT에서 대여를 받아서 좀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해결할 겸 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처음 접했던 그 첫인상부터요, 카메라 성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맥스가 가장 비싸고 카메라도 좋기 때문에 결과물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첫인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서 가장 먼저 만나봤던 게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모델입니다. 각진 통조림 디자인으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와, 드디어 통조림으로 돌아간다, 막 예쁘다, 짱짱이다 난리였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리 예쁘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11 프로인데 11 프로가 더 단단하고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퇴보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2 프로의 측면은 스테인리스가 너무 반짝거리고 이게 진짜 지문이 쉽게 남아요. 그래서 이 지문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씌우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고른 퍼시픽 블루 색상이 정말 예쁘고 그립감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서 그럭저럭 무난한 첫인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2 미니 화이트를 직접 가서 현장 수령해왔습니다. 실물을 딱 보고 손에 쥐어봤는데 와, 이거는 이 각진 통조림 디자인이 제가 아까 프로에서는 좀 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통조림은 미니를 위해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통조림 디자인의 감성이 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작고 너무 가볍고 그냥 신세계다, 좋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전 원래 대화면 크면 클수록 좋다, 거거익선주의자인데 이 미니만큼은 그 거거익선을 거스르는 제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SE2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SE2는 처음 만졌을 때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었거든요. 이 12 미니는 SE2와는 또 전혀 다른 감성으로 이렇게 심장 폭행을 날려버리네요. 참고로 이 12 미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도 카메라 성능이 그리 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리뷰만 하고 좀 만져보다 팔려고 했는데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맥스는 어떠냐? 와, 진짜 크다. 진짜 대화면으로 동영상 보고 컨텐츠 즐길만 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면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그립감이나 무게까지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담스러운 제품이었어요. 그립감은 제가 손이 큰 편인데도 너무 커서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무게가 보호필름을 장착해 놓은 상태로 234g, 3g 요 정도 나왔는데 이제 비슷한 크기의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도 좀 무거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아이폰 미니입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프로나 프로 맥스는 카메라도 3개고 라이다 센서까지 탑재를 했는데 이 미니는 라이다 센서도 빠졌고 망원 카메라도 탑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질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성능이 더 부족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전 망원 카메라를 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리뷰를 할 때만 망원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아마 저처럼 망원 카메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라이더 센서는 어떡하냐? 인물 모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 선택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은 절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촬영 결과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에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굳이 이제 틀린 그림 찾기처럼 찾으면 저는 한 1% 정도 프로 맥스의 하늘이 더 짙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1%고 뭐고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3장의 사진을 좀 확대해서 꽉 채워가지고 연속으로 좀 살펴볼게요. 지금 미니, 프로, 프로맥스 3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진이 어떤 제품의 결과물인지 구분되시나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주간 촬영에서는 특별한 색감이나 어떤 화질의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차이를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 모드입니다. 정말 차이점이 없어요. 미니, 프로, 프로맥스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되는 정도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지금 카메라가 똑같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점은 없냐? 있습니다. 이 미니는 라이더 센서를 탑재하지 않았고 프로와 프로맥스는 라이더 센서를 탑재했어요. 그로 인한 인물 모드의 촬영 결과물을 보면요, 라이더 센서를 탑재한 프로와 프로맥스는 저 빨대처럼 생긴 투명한 봉 있죠.
그 봉을 상대적으로 더 잘 잡아냅니다.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잡아내는 건 아니고요. 좀 뭐 빛나는 것처럼 살짝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반면 아이폰 미니의 결과물은 좀 튄 부분이 있죠. 제가 여러 장을 촬영해봐도 결과물은 지금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폰 미니의 인물 모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비교를 위해 투명하고 얇은 봉으로 극한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아이폰 미니도 충분히 멋진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야간 모드를 좀 보면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색감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감에 있어서는 어떤 색감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화질 비교를 위해서 저 멀리 있는 표지판을 좀 당겨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센서 크기가 더 커진 프로 맥스가 제일 선명할 줄 알았는데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열을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야간 사진입니다. 저는 그 차이점을 찾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진 결과물만 좀 살펴봤는데요, 사진만 본 제 느낌은 전문가처럼 비교하지 않으면 특히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차이를 절대 느낄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동영상을 좀 살펴볼게요. 후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색감의 차이는 저는 딱히 느끼지 못했고요. 참고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제 센서 쉬프트라고 더 좋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미니랑 프로와는 다르게 프로 맥스만 손떨림 방지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영상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프로 맥스가 특별히 좋다는 그 차이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요, 지금처럼 천천히 걷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잔진동이 심한 막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잔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바퀴 달린 캐리어에 이제 스마트폰을 고정해서 잔진동이 그대로 느껴지게 덜덜덜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맥스가 확실히 떨림을 잘 잡아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진동이 아주 심한 상황에 동영상을 촬영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블랙박스 대용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아이폰 12 시리즈 디자인과 촬영 결과물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조그만 아이폰 미니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폰 12 시리즈 구매하실 분들은 KT 혜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체인지라고 아이폰 12를 24개월 또는 뭐 36개월 동안 사용하고서 KT의 새로운 아이폰 단말기로 기변할 때 사용하던 아이폰 12의 가격을 최대 50%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더블 할인이라고 제휴카드 혜택을 단말 요금에 한 번, 요금 할인에 한 번, 총 2번 적용할 수 있어서 최대 14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결합 할인, 애플케어팩, 슈퍼찬스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